명량, 한산을 이은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노량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전작들이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하였고 극장의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개봉한다는 측면에서 개봉 전부터 많은 분들이 천만의 가능성을 언급하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개봉을 한 이후에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서울의 봄은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평일에는 노량과 약 1만 명의 관객 수 차이로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예매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개봉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봄과 예상보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노량. 이번 영상에서는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서울의 봄과 노량의 1000만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전과는 달라진 관객 수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는 개봉 첫날인 12월 20일에 약 21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였는데 11월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 개봉 첫날 약 20만을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23일 토요일에 약 44만, 이브인 24일에 약 61만,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약 55만으로 개봉 6일차 누적 관객 수 223만을 돌파했습니다.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노량은 12월 27일까지 약 253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극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1월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첫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량과 비슷한 관객 수를 기록하였고 개봉 첫 주 토요일은 약 59만, 일요일은 약 62만을 기록하였는데 서울의 봄에 개봉 6일차까지 누적된 관객 수는 약 213만을 기록했습니다. 개봉 6일차까지의 성적만 두고 본다면 노량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라는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봄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휴이기 때문에 극장을 찾은 관객 자체는 많이 있지만 경쟁작이 많이 있어서 관객이 분산된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거기에 서울의 봄 또한 연휴 기간 주요 상영작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151만의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아직 서울의 봄의 기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노량의 관객 수 추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1000만은커녕 500만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연휴가 끝난 12월 26일 관객수 집계를 보면 노량이 관객수 1위, 서울의 봄이 관객수 2위로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세부 관객수를 살펴보면 노량이 약 13만 6천 명, 서울의 봄이 약 12만 8천 명으로 상당히 근소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영화 사이에 체급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개봉 기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서울의 봄이 더 좋은 반응을 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노량 죽음의 바다가 서울의 봄보다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량이라는 영화 자체는 충분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다만 이것이 1000만까지 갈 만큼의 매력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서울의 봄은 소재도 소재이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영화 자체가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고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의 감정을 잘 유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을 나서는 순간에 관객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극장을 나서게 되는가, 이것이 흥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봄은 영화가 끝나면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분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관객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영화 서울의 봄, 이런 식으로 수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노량에는 어떤 수식이 가능할까요? 노량의 마지막은 고요한 바다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런 음악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은 조용히 극장을 나서게 되겠죠.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오는 쿠키 영상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애매한 길이에서 애매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죠. 마지막 여운을 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것이 잘 전달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업영화로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의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끝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가운 시선보다는 뜨거운 시선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절한 심파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노량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순신을 주목하기보다는 노량해전에 조금 더 집중한 느낌이라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노량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저는 노량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관객들이 기대하는 부분과 실제 영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노량과 서울의 봄은 영화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서울의 봄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나 역사적인 면에서나 말이죠. 노량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다룰 만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주요 키워드로 다뤄질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언급 자체가 적어지면서 입소문을 타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각 영화들의 검색량을 확인해 보면 모든 시기에 서울의 봄이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량의 개봉일에도 말이죠. 자, 결국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흥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노량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치명적인 이유는 서울의 봄이 생각 이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량이 지금 개봉일을 확정 지은 것은 11월 27일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서울의 봄이 개봉 전이었죠. 자, 11월 말에 개봉하는 서울의 봄이 아무리 잘 되어 봐야 뭐 12월 말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서울의 봄이 노량 개봉 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객 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노량이 개봉하면 그 추세가 꺾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봄의 기세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이 노량에게는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뭐 다르게 말하면 개봉일 눈치 싸움에서 실패했다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노량이라는 영화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서울의 봄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량이 크리스마스 연휴 개봉을 일찌감치 확정 지은 것은 해당 연휴 기간의 관객을 모두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량이라는 나름의 대작이 먼저 선점을 하고 나면 그 외에 다른 영화들이 알아서 개봉을 피할 것이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많은 관객이 찾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다수의 관객들이 노량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관객 수를 최대한 흡수하는 전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서울의 봄이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파일을 나눠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두 영화 모두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노량에게는 더더욱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1월 초 개봉으로 도망친 외계인 2부가 나름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그때까지도 서울의 봄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설날까지 박스오피스 5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마무시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도 노량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최근 극장 개봉작들의 관객수 추이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 CGV가 진행한 미디어 포럼을 살펴보면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늦춰졌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개봉 초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영화 마니아를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몇몇 관객분들이 먼저 관람을 하고 그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관객들이 관람을 결정하고 입소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는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일찍 보려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일러를 조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도 스포일러가 있을 때는 미리 스포가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만 하면 어느 정도 스포일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도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블의 영화들이 스포일러에 민감한 영화들인데 마블 영화들의 관객수 피크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빠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스포일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화 관람 추이에도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개봉이 한 달이 넘은 영화가 아직까지 박스오피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극장계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던 상영관 독점 현상이 점차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년 전 슬램덩크나 스즈메 문단속처럼 꾸준히 수요가 있는 영화는 지속적으로 상영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의 서울의 봄이 다시금 보여주고
수 있으니 말이죠.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이 1000만을 기록한 것은 범죄도시 3의 1000만보다 더 가치 있는 1000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봄이 1000만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록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추세가 설날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넘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노량은 영화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상업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흥행할 요소가 적다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들이 끌어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영화의 마지막을 너무나 경건하게 끝내는 느낌이라서 영화에 대해서 혹은 이순신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흥행 면에서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해 라는 말 말고는 따르게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즘 흥행 성적은 인터넷 언급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서울의 봄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서울의 봄의 1000만 그리고 노량의 1000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